예, 반갑습니다. 예, 공주교육대학교 정용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워크숍은 현재 시안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 중에 특히 초등과학과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까지 논의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또 이후에 연구진들이 작업하는데, 어, 물론 모든 것을 반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반영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은 이 주말, 금요일 이 늦은 시간까지 그 지금 30분이 넘는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선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 오늘 이제 학회의 여러 내용들이 저도 사정이 있어서 주로 이제 동영상 꺼놓고 이제 듣기를 주로 했는데 참 의미 있고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저희 워크숍에서도 좀 얻어가시는 것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 연구진들에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대략 저희 이제 50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대략 한 절반 정도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또 논의된 현재까지의 결과 등 발표하는 것을 하고요. 한 절반 정도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듣고, 또 일부는 답변 내지는 또 논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일정으로 개정이 되는지, 또 총론의 주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초등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현재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 각 영역별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체계와 또 내용 요소, 그리고 초등학교 3, 4, 5, 6학년의 전체적인 단원 배치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현재 제 지금 이름을 지금 총 14분 써놨습니다. 지금 초등과학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진 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줄줄이 해놨는데 역시 이제 물화생지별로 정리하는 것이 저도 아직은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 영역에 저와 문양희 교수님, 전성우 교수님, 화학 영역에 강숙진 교수님과 김성호 선생님, 임재근 선생님, 그리고 생명과학 영역에 소공현 교수님과 신원섭 선생님, 한유정 선생님, 그리고 이제 박철진 선생님이 같이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영역에 오연석 교수님과 권유지 선생님, 한재준 선생님,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2022에서는 기존에 학년 군별로 하나씩 있었던 통합단원, 통합단원을 2022에서는 학년별 하나로 총 4개로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단원과 관련된 연구진으로 이성윤 선생님, 하지훈 선생님 이렇게가 연구진의 연구진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에 비해서 초등
현장의 소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인원 비율도 그렇고요. 전체 지금 과학과 교육과정은 네, 이렇게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 책임자는 신영준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각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팀장으로 정대용 교수님, 공통과목 박영순 교수님, 그다음에 물리의 임성민 교수님, 화학의 최원호 교수님, 생명의 신기철 교수님, 지구의 김종희 교수님, 또 융합 선택 전문교과의 황혁 교수님이 뭐 내부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팀장님으로 이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아마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올해 빠르면 한 11월 정도, 그러니까 올 연말 가까이 되어서 2022 교육과정이 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벌써 작년이네요. 네, 21년 11월 달에 우선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고시가 되고 교과서 적용은 이제 24년, 25년 되고 이제 수능도 거기에 따라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간략하게 총론의 주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물론 핵심은 초등과학교육과정입니다만은 당연히 이 총론의 주요 사항들과 연계가 돼야 되고요. 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가 개정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간략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으로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마 올 4월 내지는 5월 정도면 1차 시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차 시안이란 우리 교육과정의 영역, 내용 체계, 내용 요소, 그리고 성취 기준까지 말 그대로 1차 초안을 얘기하는데요. 교육부 지금 현재 입장은 1차 초안이 나오면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좀 청취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모토로 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또 작동을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물론 예년에도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포함해서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2022는 그보다 더 많은 주체들과 또 더 무게감 있는 위원회들의 의견을 참고 내지는 반영 요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들이 당연히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미리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교육부 브리핑 자료에 바탕을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중점을 크게 4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이라는 개정의 중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점 사항별로 이상과 같은 이제 추진 과제를 총론상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중에 추구하는 인간상에 이런 핵심 가치,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등의 핵심 가치와 함께 시민성, 또 생태 감수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기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생태 전환 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이 2022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2015에서도 이제
강조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후변화 등과 맞물려서 생태 전환 교육이 2022에서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좀 더 강조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서 수학 및 과학 등 교과 학습에서 이러한 디지털 리더시나 컴퓨터 사고력 등을 반영 내지는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론에서 주요 사항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촉진하는 교육 강화에 의해서 우선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이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또 수업량 유연화를 통해 학교 자율시간 확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위 학교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그 학교만의 교과를 운영할 수도 있도록 그런 자율성이 좀 증진되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 개발할 때 저희가 이제 반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학기 17주 기준이었던 것을 한 학기 16주 기준으로 해서 1주는 자율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교과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1주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서 진로 연계 학기 도입이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자유학기제 이런 것도 운영됐었지만 이제는 초6, 중3, 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진로 연계 활동으로 꾸미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2학기가 진로 연계 학기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아마 이제 교과를 넘어서서 범교과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교과 내에서도 이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단원을 구성하도록 총론에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해서요. 다양한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사 학습 평가나 운영 기반 마련 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일단 네, 시간 때문에 제가 좀 간략히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2022 총론의 주요 사항들을 간략히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초등과학과 교육과정 개정하는데 사실은 쟁점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조금 큰 틀에서 우선은 요 네 가지가 좀 고민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우선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연계성 확보인데요. 저희가 초중고 연계성 기존에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의견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1, 2학년 통합교과와 초등 3학년, 3, 4, 5, 6학년이 너무 이렇게 좀 갭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리과정은 초등 3, 4, 5, 6학년하고 뭔가 좀 결이 맞는데 통합교과 쪽이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통합교과 쪽 분들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저희가 핵심적인 개념을 통합교과 쪽으로 내리는 것은 이제 통합교과 쪽에서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완결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러이런 성취 기준이 1, 2학년에 포함되면 연계가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 정도를 좀 제한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세 번째군요. 세 번째 쟁점은 네, 뭐 수십 년 동안 얘기는 되어 왔으나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부분이죠. 물화생지 4분의 1 벽을 좀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데도 이 4분의 1 벽에 막혀서 하지 못하던 것들은 이제는 좀 완화시켜보자.
그래서 초등 3, 4학년군에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생명과학 영역 단원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통합단원이 확대되게 되는데요. 이 통합단원은 현재로서는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는 것보다는요, 그 학년에 학습한 내용을 좀 아우르면서 SSI 중심, 또 민주시민 소양, 생태전환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 말 그대로 좀 통합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요. 6학년 2학기 통합단원은 현재로서는 이제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예를 들면 그린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로 연계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쟁점적인 관점을 좀 바탕으로 이제 각 영역별로 현재까지 구성된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통론의 주요 사항이나 또 쟁점 사항들을 좀 바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도 질문 사항들이 있긴 하실 텐데요. 저희가 나중에 좀 몰아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각 영역별 구성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리 영역, 운동과 에너지 영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체계표인데요.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시기 쉬우라고 일단 2015 개정 틀에 맞춰서 지금 작성을 한 것입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물리 관련 영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힘과 운동 영역에 물체 운동 5, 6학년에 위치는 그대로이고요. 대신 이제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내용 요소를 이번에 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속력과 안전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속력의 의미를 알고 또 운동의 기술의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금 변화된 단원이 요 힘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요게 기존에 이제 무게 혹은 무게제기 단원으로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단원이 사실은 지금 힘과 운동의 힘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나치게 당연히 측정이 필요합니다만은 지나치게 측정 위주로 편성됐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밀기와 당기기 정도는 초등학교에서도 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기와 당기기, 무게, 수평 잡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언젠가부터 교육과정에서 도구라는 것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이전 교육과정인 6학년에 있었습니다만은 도구의 원리를 다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야말로 생활 속에 여러 도구들을 체험하고 이게 힘이 적게 들 수 있구나 라는 정도의 범위로 해서 요 단원의 내용 요소를 일단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자기 중에 전기의 이용에서 전기 회로, 도체와 부도체, 그 다음에 역시 이 부분 좀 크게 저희가 한번 변화를 준 부분인데요. 전구의 병렬 연결이 실제 실험할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학교 단원에서 사실은 이 전구의 직렬 병렬을 거의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의 전기 이용 단원은 안 그래도 전자석까지 해야 돼서 양이 좀 많았던 단원이라 전구의 직렬 병렬은 빼고 대신
건전지의 직렬 연결 정도까지를 다루는 것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건전지의 직렬 연결은 이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뒤에 전자석을 할 때, 전자석의 세기 변화할 때 두 개 직렬 연결한 것까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석은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기술에서 자석과 자석의 힘, 자석과 물체 사이의 힘, 이렇게 내용 요소를 좀 더 명확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온도 단원에서는요, 일단 열과 우리 생활로 이 생활면을 조금 더 강조하는 단원명을 가져오면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기존의 2015에서 빠졌던 복사를 집어넣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 열의 전달이 세 가지 방식이 워낙 종합적으로 전달되는 데다가 단열을 지도할 때 보온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막는 것을 설명을 하면 훨씬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어서 일단 복사를 다루는 것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네, 소리의 성질은 큰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빛의 성질이라는 단원인데요. 앞서서 이제 내용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 단원이 3, 4, 6하니 8단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한 단원 줄여서 7단원으로 영역마다 한 단원씩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학년과 6학년에 있던 빛단원 2개를 합쳐서 빛의 성질로 5학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반사 직진, 그다음에 굴절, 그리고 오목 렌즈 빠졌습니다만은 프리즘을 드러내고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볼록보다는 오목이 현상에서는 더 쉽거든요. 상해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집어넣되 프리즘 관련된 내용을 드러내고 내용면에서 수준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물리 영역에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을 이었고요. 이어서 화학 영역은 우리 임재근 박사님께서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저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화학 영역을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석진 교수님이 원래 저희 초등화학 팀장님이신데 오늘 학교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저희 그 화학 영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건 공통 교육 과정을 전부 다 그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질의 구조,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화 이렇게 세 개를 다루는데요. 초중에서는 물질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이후에 다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물질의 성질 부분인데 제가 지금 보시는 문서에 색깔을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요. 그 붉은색은 그 현재 교육 과정에서 빠지거나, 그 다음에 파란색 표시는 위치가 바뀌거나 통합 조정됐던 내용을 제가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 물질의 기능 중에서 3학년 2학기 이제 첫 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물체와 물질의 성질이 좋은데 물체의 성질하고 기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굉장히 그 과학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학생들한테 우리 과학인데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영역에서 논의해서 이 부분은 대신 저희가 내용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삭제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신 그 3학년 2학기에 있는 물질의 상태 단원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그 한 단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는 일부 부분을 그 물질의 성질 부분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그 성취 기준의 2개 정도는 저희가 기체 단원에 통합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거 보면 바로 물질의 기능이 빠졌다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 뭐 용질의 종류, 용액의 녹는량 이런 내용은 1호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물질 성질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혼합물의 분리가 현재 4학년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혼합물의 분리를 5학년, 6학년 용해와 용액 이후, 그러니까 학기로 얘기하면 5학년 2학기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용해와 용액 이후에 다루게 되면 그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용액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5학년으로 학년 이동을 시켰고요.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금 공부교육과정에서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가 1호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를 보면 학습량 적정한 때문에 드러냈다고 그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혼합물 분리해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3학년 2학기 물리 영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화학 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까, 중복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그 내용을 대신 빼고 액체 혼합물의 분리를 한번 저희 넣어볼까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중학교에서 이 혼합물의 분리를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는 다루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것들이 중학교에서 크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중학교에서 다 다뤄지지 않으면 액체 혼합물을 초등학교에서도 다루는 게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영역에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영역에서는 온도에 따른 그런 부피 변화나 압력에 따른 부피가 다루는 내용은 같은데요. 이 내용은 1호 교육과정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크게 좀 변한 거는 저희가 6학년에 현재로 되어 있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를 꾸면서 기체를 발생해서 성질을 확인하는 그런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굳이 기체를 발생하는 장치를 학생들이 이게 얼마만큼 의미 있는 행동일까, 활동일까, 저희 내부 영역에서 약간 꼭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1호 22년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장치 꾸미는 내용만은 저희가 조금 빼버리자. 그래서 장치 꾸미는 내용만 빼고 다른 방법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성질을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에 보면 연소와 소화 단원이 있는데요. 그것에서 연소의 조건하고 소화 방법, 그 다음에 화저시 안전대책이라는 내용이 현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소화 방법, 그 다음에 화저시 안전대책은 과학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안전에 가까운 영역이고, 또 안전에 관한 다른 단원이 통합단원에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 22년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좀 요 내용을 줄이고 3학년 1학기에 있었던 화학 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6학년으로 가져와서 물질의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으로 구성해서 함께 다루도록 저희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맨 처음에 물질의 1학기에 나오는 내용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6학년으로 2학기 뒷부분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원을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3학년의 물질의 성질, 그 다음에 4학년에서 물의 상태 변화, 그 다음에 기체의 성질, 기체의 성질이 이제 6학년에 있는 내용을 4학년으로 가지고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한 장치를 꾸미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하고 통합해서 한 단원, 물질의 통합 단원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체의 성질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용해와 용액은 크게 달라진 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의 분리는 4학년에서 한 학년, 5학년으로 이동시켰고요. 그 다음에 6학년 3과 염기 크게 달라진 내용 없고, 그 다음에
그 연소와 소화 단원의 내용을 저희가 물질의 변화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수정해서 한번 단원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상 화학 영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생명과학 영역 소금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명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영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변화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명 영역이 8단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단원씩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는 초등학교 통합교과 1, 2학년 내용을 고려해서 동물의 한 사리와 식물의 한 사리를 통합해서 이렇게 한 단원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n분의 1이 다소 조금 무너지는 어떤 그런 현실과 어떤 방향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5학년에 다뤘던 이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생물과 환경 단원을 3, 4학년 군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면 1, 2학년 통합교과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4학년 1학기 식물이 한 사리에서 다루는 어떤 뭐 씨앗 관찰하고 심기, 뭐 자라는 모습 관찰하기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단원을 줄이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학년의 전체 7개 단원 중에서 5개 단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6학년에 한 단원을 배치하는, 한 단원씩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한 사리와 식물의 한 사리를 단원명을 생물의 한 사리로 바꾸고 동물과 식물 한 사리 내용을 위주로 다루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변화를 보시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지금 5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변화되는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물의 한 사리 단원을 새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서 식물의 한 사리와 동물의 한 사리 내용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 저희가 논의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생물교육학회에서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 완전 불완전 팔바꿈 내용, 그리고 동물의 암수나 동물의 암수 역할 같은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내용 요소에 보면 뭐 씨가 싹 트는 조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자라는 조건까지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 요소를 씨가 싹 트거나 자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5학년 1학기에서 다양한 생물에서 균류, 원생생물, 세균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다루고 있는데 현재 내용 요소에서는 그냥 이용 쪽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특징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게 낫겠다. 실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과 생태계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5, 6학년 군에 있었을 때 내용 요소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3, 4학년 군으로 내리면서 여기 있는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지금 4학년에서 기존에 보면 식물의 한 사리에서 탐구 활동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이번에는 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평형도 저희가 이제 초중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게 약간 이제 중학교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도 삭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 구조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자체가 저희들 이제 논의 결과는 조금 개념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고 크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생태계의 의미와 종류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육상 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좀 명시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학년 군과 5, 6학년 군의 어떤 단원명은 이런 형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지구과학 한재준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구과학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역 단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은 크게 고체, 유체, 천체로 나눠지는데 단원이 약간 기존과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3학년에 지구와 바다가 있는데 이제 해양학을 좀 강조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바다가 또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이제 해양학을 강조한 지구와 바다라고 하는 단원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단원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걸 없앴냐면 자, 4학년에 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변화는 우리 예전에 지표의 변화 그리고 화산과 지진에서 이 땅의 모습 변하잖아요. 그것을 합해서 땅의 변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조금 좀 많이 덜어내는 식으로 한 단원을 합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사항은 뭐냐면 밤하늘 관찰이 4학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3, 4학년은 지질, 5, 6학년은 천문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조금 이것을 깨보겠다는 의지가 이제 영역 내에서 있어서 이 밤하늘 관찰을 4학년으로 내렸습니다. 이 밤하늘 관찰은 예전 태양계와 별의 내용이 이제 중심인데 우리가 흔히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을 포함해서 달이나 별, 행성들 이런 것들을 관찰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밤하늘 관찰입니다. 이 밤하늘 관찰에서 가장 큰 달라진 것은 예전에 지구의 모습은 지구의 모습과 달의 운동에서 다루었던 이 달의 모양이나 모습, 달의 위상 변화가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밤하늘 관찰에서 달을 현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학년에 이제 지층과 화석은 이 유수의 작용, 즉 침식과 퇴적 작용이 학습이 된 다음에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5학년으로 뒤로 내려왔고요. 6학년에 날씨와 우리 생활 그대로 변화 없습니다. 6학년에 이제 계절의 변화하고 지구의 운동이 있는데 계절의 변화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이 지구의 운동에서 예전에는 지구와 달의 운동이라고 영역이 있었고 이 달의 운동은 중학교에서 위상변화하고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우면서 초등에서 있어서 이번에는 6학년에서는 지구의 운동, 지구의 자전과 공전만 다루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땅의 변화에서는 예전 그 유수의 작용, 그리고 화강암과 현무암, 그리고 화산과 지진이 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 예전 지표의 변화에서 흙이 있었습니다. 이 흙을 중학교에서 어차피 풍화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흙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층과 화석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설된 지구와 바다의 내용에서는 이제 지구의 모양과 지구 표면, 이 지구 표면은 육지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기, 그리고 바다의 특징, 밀물과 썰물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강조되고 있는 갯벌의 보존과 가치에 대해서 추가한 내용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우리 생활에서는 기존에 습도가 강조되었는데 이 습도를 우리 흔히 네이버에서 그 기상 이렇게 날씨 찾아봤을 때 나오는 그런 기상 요소로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계절별 날씨 기단에 따른 계절별 날씨가 중학교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별 날씨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 밤하늘 관찰에서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 그리고 태양계 행성 그리고 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 태양계 행성의 거리라든지 이런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덜어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자전과 그리고 지구의 공전만 다루는 것으로 하였고요. 계절의 변화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마 좀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가로팀, 세로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팀은 이제 초등팀이라고 한다면 세로팀은 예를 들면 물리 초중고가 다 되어 있는 팀. 그래서 중복사항이나
또 연계 등을 좀 고려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종합된 초등의 단원 배치표, 물론 아닙니다.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년단 단원 수는 모두 7개 플러스 통합단원 하나,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운동과 에너지 영역 쪽으로 봐도 영역별로 다 7개입니다. 각각. 그런데 이제 학년별 배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3학년에 생물단원 3개, 4학년에 2개 이렇게 하면서 생물의 3, 4학년군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아동의 특성과 또 영역의 특성을 감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통합단원 4개는 요 각 단원의 내용이 조금 더 확정된 이후에 내용이 좀 더 변화될 것이라 오늘은 요 정도 배치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본래 15분까지입니다만은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또 의견이 계속 있으시다면 한 10분 정도 더 연장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현재가 진행된 상황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사항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 또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 다 좋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 주시고요.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광고 말씀 겸 좀 질문도 드리겠는데요. 일단 교육과정 우리 하시는 그 회원님들, 교수님들 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요 지금 이제 단원 배치는 일단락 되어 그 연구진에서는 일단락 되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변동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그래서 설문조사 나가기 전에 그래도 초안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일단 네, 네. 대략 예. 네. 그 설문조사도 아마 이게 종류가 좀 다른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까운 시일, 2월 9일, 10일 정도에 각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1차적인 설문조사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 학교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5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자문진이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오늘과 같은 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변동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영역팀 내 또 초등 전체 팀 내에서 일단은 지금 합의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공적으로 이제 홍보 말씀은 제가 저희 학회원님들한테 이제 공지 메일을 보낼 거긴 한데요. 저희가 제가 지금 학술지 편집위원장 맡고 있는데 저희 5월 후에 왜냐하면 시점이 너무 늦으면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5월 후에 지금 교육과정 특별호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보셨으니 이제 회원님들께서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어떤 그 내용의 논문을 투고해 주시면 5월 후에 모아서 저희가 그 계제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하면서 특별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논문과 특별 그 취재, 우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들을 같이 해서 묶어서 어쨌든 특별호로 좀 두툼하게 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세션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좀 더 공지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학회가 교육과정 개정에 조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하여튼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꼭 좀 관심과 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지사항이고요. 추후에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을 했으니 물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제 좀 그 변화된 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전체 표를 예. 뭐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뭐 안 봐도
저희가 교육과정은 뭐 한 사람이 한 마디씩만 해도 뭐 수십 마디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전체를 또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애쓰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힘이 들어간 건 너무 좋은데 힘과 우리 생활하고 이 물질 운동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리적인 개념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물질 운동이 또 힘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3학년과 6학년이 좀 너무 멀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한번 논의해 봐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전기 이용해서 그 어려우니까 이제 뭐 자꾸 덜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전구의 직렬병렬이 또 이 가장 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였는데 이게 빠지고 건전지의 직렬만 들어간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중학교에서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 중학교에서는 정량적으로 다루고 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구의 직렬병렬은 뭐 밝기 비교 이런 거보다 이게 회로로서 이런 구성이 돼서 이거 뭐 하나 빼면 이거 회로가 끊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회로가 되고 이런 기본 개념도 회로라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n분의 1을 이제 하는 거 뭐 더 저도 좋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n분의 1에는 이런 n분의 1도 있어요. 단원마다 차시를 똑같이 배분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3학년에 생물이 많고 뭐 이런 거는 단원이 많아지는 그런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원 수는 같더라도 사실은 단원에 배정되는 차시가 조금 좀 긴 단원도 있고 좀 짧은 단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원의 사이즈를 맞추려니까 지금 전기 이용해서 전구 연결을 빼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짐작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자석의 이용 같은 경우가 지금 3학년에 있었는데 4학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차시가 배분되기에는 자석의 이용은 사실은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변화가 없는 단어는 그 소리의 성질하고 자석의 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단어는 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쉬운 단원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시가 조금 넉넉한 단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단원마다 차시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뭐 전자석을 빼서 일로 붙일 수도 아니 아래로 내리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예 뭐 그 약간 뭐 지금 뭐 길게 저도 뭐 깊이 생각한 건 아니라서 어쨌든 말씀드리면 두 가지 크게 힘과 우리 생활하고 물질 운동이 너무 멀다는 거하고 전기 이용해서 전구 연결 빼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의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적이 의견 청취가 목적이고요. 또 아마 계속 또 여러 주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제가 논의하고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성취 기준 하나당 뭐 3차시 정도 분량, 요렇게 해서 한 단원의 차시 분량을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좀 조절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이게 그 한 단원의 차시를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요만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그 7차트처럼 아예 잘게 자르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연결을 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직렬 연결의 특징, 병렬 연결의 특징을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에서 거의 동일한 것을 이제 하고 있고, 반면에 초등학교에서는 그것까지 다루기 좀 버거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빼봤습니다. 아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주체들도 좀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 가면서 계속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의견 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현주 좀 전에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냥 제가 그 화면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예. 네. 그 지구과학 영역에서 그 3, 4학년 내용을 좀 보면서 계속 들었던 건데요. 언제부턴가 초등학교는 현상만 보고 원리는 아예 다루지 마라. 이런 식의 관점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짜면서 많이 좀 이렇게 팽배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나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구과학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지구와 바다, 땅의 변화, 밤하늘 관찰 이렇게 있는데 아까 한재준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 들으면서 이거 거의 그냥 그 정보의 나열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지구와 바다에서 지구의 모양, 땅이 얼마나 되어 있고 바다가 얼마나 되어 있고 밀물 썰물의 원리 당연히 안 할 거고 이런 게 밀물이야 저런 게 썰물이야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맞죠? 그리고 밤하늘 관찰해도 하늘에 태양의 밤하늘에 행성이 있어 별자리 북극성에 뭐가 있고 별자리가 뭐가 있고 달이 떠 있어 초승달 반달 보름달이야 딱 이런 정보들만 계속 나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땅의 변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표의 변화에도 다양한 지형의 모습만 나열해주는 정보가 되어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이 과학이 아니라 그냥 지구와 관련된 정보의 나열 이런 형태의 단원으로 구성될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네. 그 부분도 네, 일리는 있는데 저희 지구과학 영역에서 다시 한번 네, 의견을 잘 전달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지구과학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심각하게 심해요, 지구과학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지구과학 단원은 뭐 정말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어느 한쪽에서는 초등은 계속 현상 위주, 체험 위주, 놀이 위주라는 말도 요즘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연구진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에서도 뭔가 핵심 개념, 또 핵심적인 원리 등을 다뤄야 이후에 또 학습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양쪽의 요구를 적절히 맞추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고요. 네, 첫 번째 얘기한 요청도 굉장히 커서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이제 여러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건데 4학년의 땅의 변화 있죠, 지구와 우주에서 그거하고 5학년의 지층과 화석 그거를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의견도 예전에 있었는데 문제는 네. 지층과 화석은 반드시 이제 침식과 퇴적 작용을 배워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침식과 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변화, 즉 예전에 지표의 변화에서 물의 유수의 작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있어야만 침식과 퇴적에 의해서 이런 지층과 화석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원 배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냥 이제 아까 원리 얘기할 때 생각해 보면은 원리는 땅의 변화 이쪽이 굉장히 더 많이 이제 지구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원리적인 거가 좀 뒤로 빠지고 좀 지층과 화석은 사실은 좀 약간 현상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냥 접근할 때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위에 운동과 에너지에서 보면은 자석에 이용하고 힘과 우리 생활 이것도 좀 약간 학년을 바꾸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가 하여튼 주신 의견으로 해서 팀 내에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민에 아마 또 짐작은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힘과 우리 생활에서 무게, 또 무게 측정 같은 걸 다루니까 이게 다른 영역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요 세 개 단원, 힘과 우리 생활, 자석의 이용, 소리 성지 요 세 개 단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또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1, 2학년의 통합교과 얘기 거기로 뭐 성취 기준을 제한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럴 때에 좀 뭐 프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현상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뭐 프리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이제 거기를 좀 이렇게 1, 2학년들한테 어떤 호기심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옛날에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 할 적에는 보면은 이렇게 왜 여러 번 이렇게 1, 2학년에서 한 번 돌아가고 4, 5, 6학년에서 한 번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의 단원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3학년부터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이제 1, 2학년 쪽으로도 조금 어떤 주요한 개념들을 현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제안해서 하는 거 하고 통합교과지만은 거기에 이제 어차피 이제 슬기로운 생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죠, 지금 그게. 그죠? 사회교과와.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과학의 어떤 그런 기본 개념들이 좀 제한이 돼서 좀 한번 다루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쪽 3학년에서 6학년이 조금 더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안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1, 2학년 통합교과 쪽에 제안을 하려고 하고요. 그쪽에서 얼마나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지금, 남일우 박사님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이제 타교과 연계성도 한번 점검해 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실과와의 연계성.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려하면서 특히 이번 2022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뭐 이런 것도 교과에서도 좀 연계해 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 체계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그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성취 기준이나 혹은 교사 학습 유의사항 같은 부분에서 이런 활용 방안도 좀 고려해서 기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교과의 연계도 저희가 계속 좀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네. 예, 강주교 혹시 대변인. 아까 그거 하면 띄울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뭐, 교육과정 이 작업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가운데서 중재하시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그 물리만 예를 들자면, 뭐, 열과 우리 생활에서 복사가 빠져 있는 것을 전도 대륙 복사로 합치고, 이전에 이제 오목렌즈와 볼록렌즈, 이제 오목렌즈에 빠져있던 부분을 이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합쳐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영역들은 함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초등교육까지는 아까도 같이 논쟁이 붙었지만 이제 현상 중심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개념 중심으로 가냐 요거에 이제 가운데 잘 이제 중재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점점 쉬워지는 방향 아니면 좀 더 현상에 가깝게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과학과 항상 피사라든 팀스에서 결과에서 정의적 영역 부분이 항상 오래전부터 뭐 20년 전부터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라든지 호기심을 유지하는 건 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반대로 아쉬운 부분은 계속 이제 드러내는 방향. 물론 이제 교육부라든지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이 계속 개편될 때마다 이제 시간 수가 줄면서 어찌 보면 드러내는 것은 이제 숙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전구하고 이제 전구 그리고 이제 전지의 직렬 병렬 얘기하면서 이제 직렬 연결만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한편으로 이해도 가면서 혹시 이제 그 또다시 이제 전도 대류 복사와 같이 이제 병렬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되면 또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기술과라든지 중학교 내용과의 이제 중복 문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아마 고려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내용을 드러내다 보면 같이 등장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꼭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네,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채팅창으로
네, 지금 질문을 두 분이 주셨는데요. 네, 요 채팅창 질문 보고 그다음에 혹시 꼭 필요하시면 한 분 정도 의견을 더 받고, 왜냐하면 시작하실 테니까 예, 그 정도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 연계서 의견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좋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저학년 지도하다 보면, 네, 1, 2학년 지도하다 보면 이제 이 연계성 약하다는 면이 아무래도 좀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3학년에서 이제 과학 실험실을 처음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좀 낯설어한다는 뭐 그런 현장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연계성은 계속 좀 주의 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통합교과 측에서 사실은 이제 키를 쥐고 있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는 노력을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령 의원님께서 학습 내용의 적정에 따라 초등에서는 현상 위주로 가르치고 원리 등은 중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다만 학생들은 다양한 현상 관찰, 실험하면서 관찰 후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후지도는 교사의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선행교육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건 초등에서 배우지 않는 거라고 말하면 될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거는 글쎄요. 뭐 어떤 뭐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면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 개인차가 또 워낙 큰 면도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측면의 요구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네, 계속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네, 지났습니다. 네. 지금 토론 시간 제한은 좀 지났고요. 네, 채팅창 내용은 그러면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